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는 제시문과 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은 읽을 거리고요. 논제는 문제 그 자체지요. 둘 중에 무엇부터 봐야 될까요? 나온 순서대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논제부터 확인을 합니다. 논제를 확인하는데 논제 하나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하나 다 풀고 그 다음 넘어가고 아닙니다. 전체 논제를 다 확인하세요. 왜 전체 논제를 다 확인해야 되냐? 논제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대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균관대 분량을 맞추는 방법은 나중에 성균관대 부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분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량이 한 문제 분량만 보면 되느냐? 아니에요. 전체 분량을 한 번에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시간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한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에서는 120분을 줬어요. 첫 번째 문제를 폈더니 600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 안 보고 그냥 600자에서 시간 배분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합니다. 400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이 합쳐 1000자죠. 세 번째 문제는 1000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 2000자죠. 3번 문제까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량 전부 다 확인했어요. 2000자죠. 2000자를 120분, 2시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1000자에 1시간이고 100자에는 6분이 되겠죠. 1000자에 60분이니까 100자에 6분이니까 600자짜리 첫 번째 문제는 66에 36, 36분이 나오나요? 두 번째는 400자니까 6, 4, 24, 24분이고 60분이고 합치면 120분 딱 맞네. 이렇게 분량을 조절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분량 조절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여유 시간을 하나도 두지 않았잖아요. 여유 시간을 둬야 되겠죠? 여유 시간을 어떻게 둬야 되냐? 적어도 10분은 빼세요. 거기에서. OMR 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변수가 여러분한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분은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10분을 빼놓고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량 배분을 먼저 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의 1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만큼의 2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3번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분량까지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요구사항을 분해하는 겁니다. 논제의 요구사항을 분해합니다. 논제에 나타나 있는 요구사항들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논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논제라는 것은 이렇게 답안을 써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대학에서 내는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한 문제에서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에 하나 있는 경우 제시문 가를 요약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 하나 있죠. 딱 요약만 하면 돼요. 요구사항이 하나. 그런데 좀 더 많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다를 활용하여 라의 한국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이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고 마에 서술된 바람직한 연구자의 태도를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엄청 많죠? 요구사항이. 이것을 분해를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고 문제를 풀면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전부 다 알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 제시문 가에서 다를 활용하라 라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러면 가나 다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느 정도 요약이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라의 한국의 청년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해석하라라고 했어요. 해석하라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달려야 돼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것. 두 번째 요구사항. 그리고 마에 서술된 바람직한 연구자의 태도를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바람직한 연구자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논술을 하라 그랬어요. 논술하시오는 주장, 근거가 있는 글을 써라 라는 얘기거든요. 주장, 근거 둘 다 갖춰진 정리된 글을 써내라. 세 번째 요구사항이죠. 이 문제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분리를 시켜놓으면 훨씬 더 알기가 쉽죠. 알기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해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속도 때문이에요.
속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논술 시험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면은 천천히 해도 되겠죠. 느긋하게.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게 몇 분이었죠? 120분이었죠? 그것이 몇 자, 2000자 써야 되는 분량 시간이었어요.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2000자를 생각하면서 2시간 내에 써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내에 맞추려면 많은 기술들이 필요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논제를 체크할 때 요구사항을 분해해 놓고 그걸로 개요의 틀을 짜놓는 겁니다. 개요 자체가 골격이죠? 근데 개요의 틀을 짜놓는 거예요. 윤곽을 잡는 거예요. 개요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윤곽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논제를 처음 읽었을 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을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읽어야 되겠죠, 제시문을. 그 제시문을 읽을 때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제시문을 그냥 읽는 거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틀을 잡아놓고 읽는 거하고 달라지겠죠. 써야 될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제는 철저하게 분해를 해놓고 글을 읽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논제 속에 있는 힌트를 찾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길게 읽어줬던 논제 있었죠. 거기에는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많은 단어들은 무엇을 뜻하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라는 걸 뜻해요. 거기에서 뽑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논제를 만들 때 논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렇게 써야지, 이거 요구사항으로 내야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써가면서 문제를 내요.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해석하시오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논술하시오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힌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청년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핵심어가 될 거예요. 핵심어가 되는 내용들 뽑아내야 되겠죠. 논제를 체크해야 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분량 확인하는 것. 두 번째 뭐였죠? 요구사항을 분해하는 것. 세 번째 뭐였죠? 힌트를 뽑아내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논제를 체크하도록 합시다.